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쭉 한 10편 좀 안 되게 한 8편? 이 정도 소개한 것 같은데, 추리소설이랑 뭐 약간 스릴러 이쪽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을 안 하셨죠? 사람을 안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왔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추리소설 뭐 이쪽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드디어 제가 코난 도일, 셜록 홈즈 시리즈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뭐 다들 정말 많이 다들 아실 책인데, 그 바스커빌가의 개라고, 바스커빌가의 개, 약간 이거 저기 장편 소설이고, 셜록 홈즈 장편 소설 4권 중에 3번째 책이고, 되게 유명한 책이라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작가 소개가 사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라는 간략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름이 원래 기사 자기가 를 받았거든요. 또 뭐 보호 전쟁 이런 거 참전도 하고 뭐 리포트도 쓰고 막 이래갖고 이제 그 기사 자기를 받아서 앞에 써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 소설로 유명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전쟁 영웅입니까? 그렇죠. 예, 그쪽으로 받았죠. 사실 그것도 이제 소설가로서의 그것도 영향이 약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받은 거는 이제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기여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았는데, 에거서 크리스티도 서에 해당하는 대임을 받았죠. 에거서 크리스티는 순수한 소설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분은 뭐 그 어떤 그 정치 군사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받은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아서 코난 도일이면 사실 원래 한국에서는 사실 코난 도일로 다 아시잖아요. 따지면 아서 도일. 원래는 가운데 이름을 미들네임을 잘 안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임을 잘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아서 도일이 해야지 더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난 도일이 더 유명해졌어요. 지금 아서 도일이라고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사진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1800년대 이제 중반에 태어나갖고, 옛날에 카이저 수염이라고. 그렇죠. 요거 위에 아주 신사들은 다 저런 수염을 길렀습니다. 혹시 카이저가 그 황제가 했다고 해서 카이저 수염인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카이저라는 게, 독일의 비렐름. 요거 왁스 같은 걸로 거기 뭡니까? 포아로. 네, 맞아요. 포아로. 그 사람도 보면 처음에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에 협박 용지 불로 쬐어가지고 살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왁스를 바르거든요. 그러면서 해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왁스 2가지 쓸모가 있죠. 이 증거 밝히는 데하고 제 코스염 다듬는 것하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리엔트 잘 써먹죠. 코난 도일은 이제 세계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명탐정 셜록 홈즈의 창조자이죠. 다 아실 테지만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제가 이분의 그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를 제가 되게 두꺼운 전기를 편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뒷얘기 이런 걸 많이 아는데, 이렇게 사실 코난 도일만 갖고도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하면 좀 이제 또 딴 데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줄이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해서 독서를 다양하게 이렇게 그 책을 많이 읽었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의사 면허증을 의사 했다고 그러죠. 안과 의사였어요.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여서 런던에서 개업하기 전에 북극 가는 포경선 거기 선의로도 참여하고 뭐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런던에 개업을 하는데 이 장사가 안 됐어. 장사가 너무 안 돼갖고, 그다음에 부업을 하셨구나. 시간이 남아 돌아왔고,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부업 삼아서. 그리고 그 전부터 이게 데뷔작은 아니에요, 홈즈 시리즈가. 그 전에도 약간 공포 소설 같은 거를 한 10여 편 정도 단편을 써갖고 이제 잡지사에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어쨌든 팔리니까, 그러니까 좀 푼돈이라도 버니까 요거를 이제 또 써보자. 그래갖고 이제 셜록 홈즈를 쓰는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자기 대학교 때 그 교수, 교수님이 이름도 아는 데서 까먹었다. 그분이 약간 그 홈즈의 모티브였대요. 그렇죠. 뭔가를 잘하셨다고 그랬죠. 약간 되게 날카롭게, 예를 들어서 뭘 묻히고 오는 사람 보면은 뭐 어디 갔다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잘 맞추기도 하고, 약간 좀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기시고 이런 거에서 그 외양부터 약간 추리 스타일 이런 거를 그 교수님 보고서
그걸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래서 그래서 진짜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 아, 정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네. 네, 정말 내가 앞으로 뭐가 되느냐. 네. 네, 아이가 앞에 선생님이 괜히 선생이 아니고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딱 교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주홍색 연구를 썼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쨌든 저기 힌트를 받아갖고 어쨌든 그 주홍색 연구를 데뷔작을 썼는데 그 작품도 잘 안 팔렸어요. 그 작품도 처음에 주홍색 연구도요? 그것도 잘 안 팔렸는데 두 번째 장편이 이제 두 번째 장편이 4인의 서명, 네 사람의 서명, 요거가 이게 조금 반향이 있었어요. 요거서부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트랜드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창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청탁을 받는데, 그냥 네 사람 서명을 읽어본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달 이제 신사들이 읽는 어떤 잡지가 이제 창간이 될 건데 거기에 한 달에 한 권씩 실어달라. 그래서 이제 단편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블루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단편들이 그 정말 너도 밤나무 집이나 얼룩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면서 정말 이제 불멸의 정말 저기 작가가 된 거죠. 슈퍼스타가 됐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진짜 그때는 그래도 이게 없잖아요. 저기 무슨 요즘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럼 저기 홈즈 소설 들어올 때 같으면 그냥 구름처럼 사람들 와갖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셜록 홈즈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됐는데, 이제 슈퍼스타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자기는 꿈은 원래 역사소설이랑 약간 이제 그런 걸 쓰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래? 다 전부 삐딱하게 나갑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또 너무 그게 너무 대성공을 읽어준 정말 좋은 그거지만은 정말 최고의 어떤 히트작이지만은 그게 또 자기가 족쇄가처럼 느껴지고 이제 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중간에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근데 근데 팬들이 하도 성원을 벌이고 자기도 다른 소설을 썼는데 잘 안 팔리고 하니까 다시 결과적으로 컴백을 시켰는데, 다른 소설 중에서 유명한 건 선생님도 아마 아실 건데 챌린지 교수 시리즈라고. 그 공룡 탐험가고 로스트월드 잃어버린 세계, 어디 남미 정글 어디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비경의 세계에 어떤 공룡들이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다. 저거 소개할 거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꺼운 책 어디 갔어? 여기는 요거 중에 한 편이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시리즈도 유명하고, 그리고 저는 국내는 아마 안 나왔는데 또 역사소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유명한 게 화이트 컴퍼니라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내 안 나왔어요. 백이단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중세 영국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왕을 도와서 이렇게 기사단, 화이트 컴퍼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제 물자가 부족하니까 맨날 독일 애들이 폭격하고 이럴 때니까 심지어 셜록 홈즈 소설도 절판이었어요. 왜냐면 종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백이단만은 출간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면 애국주의를 고취한 소설이거든요. 영국 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사들이 힘내서 싸우고 약간 이런 소설이니까 그거는 오히려 전쟁 중에도 발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담이 있고, 그래서 코난 도일의 작품은 일단 홈즈 시리즈는 다 딱 아시겠지만 딱 9편인데 일단 주홍색 연구 말씀드린 것처럼 장편이 87년도 네 사람의 서명 90년에 나왔고, 요거가 3년 터울인 걸로 봐서 알겠지만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도 그냥 병원도 잘 안 되고 책도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제 네 사람의 서명이 잘 돼서 이제 바로 셜록 홈즈의 모험, 셜록 홈즈의 회상록, 이 네 편을 쭉 처음에 먼저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까지가 1기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회상록의 마지막에 이제 그 작품의 제목이 마지막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죽는 걸로 홈즈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리아티 교수, 모리아티 교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폭포에서 같이 끌어갖고 동기여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홈즈를 퇴장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음 작품 바스커빌가 요게 이제 7년 만에 나오잖아요. 요 7년 동안에 이제 엄청나게 구박을 받은 거죠, 사람들한테. 왜 안 살렸냐? 심지어 어떤 할머니한테 지팡이로 맞았대요. 네가 코난 도일이냐, 이러면서 왜 홈즈를 죽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슬슬 이제 자기도 다시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돈도 좀 떨어졌고
거다 싶어서 이제 바스커빌 가이를 썼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작품이 다시 데이트를 치고 사람들이 다시 또 그러면 단편도 계속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셜록 홈즈 귀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10년 있다 공포의 계곡, 또 한 뭐 2년 있다가 마지막 인사, 마지막에 27년에 요때가 이제 이 사람이 그 거의 노년기에 거기 돈이 정말 뭐 무슨 여러모로 많이 떨어졌을 때 쓴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87년부터 27년까지면은 거의 40년 그러네요. 가까이 터울 있잖아. 이게 9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알 수가 있죠. 거의 이 작가가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하고 인기도 있었으면 거의 꾸준히 매년 썼을 텐데, 한 2, 3년에 한 편 썼을 텐데, 40년에 걸쳐 9권밖에 못 썼다는 거는, 뭐, 진짜 좀, 여러 가지 작가의 고뇌를 좀 느낄 수 있죠. 작가는, 근데 또 유명한 또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남 3녀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 비서랑 결혼을 하는데, 15살 연하였어요, 비서가. 근데 이제 그 중에 비서에서 낳은 아들인지 아니면 그 첫째 부인한테 낳았던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죽어서 이 사람이 되게 상심을 해갖고, 어떤 유령, 영매 이런 사람들. 뭐 심령으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강신술 이런 것에. 이런 거 심취해갖고. 사실 그때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일이죠. 이게 추리설가나 뭐 이런 사람이면 되게 논리적이고 약간 이런 거, 그런 어떤 뭐 실제적인 세계를 되게 더 중시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또 슈퍼스타 작가가 심령술에 이제 심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갖고 많은 화제를 낳았었죠.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심령론에 관한 연설을 하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와갖고 쓰러져갖고 이제 어디 밖으로 이제 좀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데, 마지막 유언이 두 번째 아내한테 그랬대요. You are so wonderful. 이러면서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죽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딸을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별로 안 좋아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남자가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면 그 사람네가 더 이뻐 보이는지, 거의 유산 같은 걸 주지 않아서 그 첫 번째 분한테 난 딸은 굉장히 뭐 한여 같은 걸 가난하게 살때 죽었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가십성 뒷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스커빌가의 얘기를 할게요. 그 회상록에서 이제 홈즈가 이제 퇴장한 다음에 오래간만에 복귀한 이제 바스커빌가에게는 어떤 얘기냐면은, 다트무어라고 영국에 그 약간 황무지 같이 왜 영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무슨 수렁. 약간, 그리고 히스라고 해갖고 막 이런 거 막 잡풀 같은 거만 있고 막 수렁 있고 막 늪지 있고 막 약간 이런 데 있어요. 보면은 진짜 보기만 해도 진짜 좀 약간 좀 오싹한 약간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스커빌 가라는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스커빌 가의 그 영주들이 거기를 좀 지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가문에는 이제 그 악마 개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이게 처음에 휴고 바스커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선조격인 사람인데, 한 200년 전에 살았는데, 아주 그냥 악당이죠. 영주인데 이제 처녀 납치에다가 폭정을 하는 악당이라서 자기 어떤 마을 처녀 한 명 납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놓고서 이제 이제 납치하는 힘을 보태준 어떤 나쁜 놈들, 부하들 이런 놈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그리고 그 틈에 이제 처녀가 탈출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디를 도망가면서 이제 막 말 타고서 이제 막 쫓아가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영주 휴고 바스커빌이 좀 먼저 갔고, 이제 3명의 부하들이 좀 당연히 말을 안 탔으니까 좀 늦게 도착을 하는데, 가봤더니 이미 여자도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진짜 눈하고 입에서 불을 뿜는 악마 개가 이제 막 물어뜯고 있는 거죠. 휴고 바스커빌을. 그 3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갖고 2명은 막 시름시름 앓다 죽었고, 뭐 1명도 뭐 어떻게 죽었고, 이런 전설이 이제 있는 거죠. 최초의 희생자인 거죠. 악마의 희생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200년이 지나는데, 여기에 이제 찰스 바스커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사업해갖고 떼돈을 벌고서 귀국해 바스커빌가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악마계에 대한 이제 그 공포가 있는 거죠. 내 선조가 이제 악마계한테 죽었는데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번민 늘 하던 사람이었는데, 산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산책인데 왜 밤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밤 12시쯤에 산책을 하다가 급사를 해요. 그 심장마비를 급사를 하는데, 시체 옆에 거대한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악마계가 등장한 것 같죠. 물론 이제 소설에서는 네. 그 산책하게 된 원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예, 이유가 예, 있죠. 예. 네, 마지막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인을 당한 거죠. 예. 로저 바스커빌이 그 찰스의 남동생이고, 근데 이제 찰스 바스커빌은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선조 그 휴고 200년 전에 죽었던 망나니 그 어떤 영주 못지않은 개망나니라서 범죄를 저질러서 도피를 한 거예요. 중앙아메리카를 도피를 해서 무슨 뭐 어디 베네수엘라 남미지 아무튼 뭐 이런 데로 도피를 해갖고 살다가 거기서 황열병으로 사망을 했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헨리 바스커빌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주인공은 아니고 영주지. 예, 현주의 영주격이고 지금 홈즈한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찰스의 조카인데 찰스의 조카라고 해서 그 로저 바스커빌 그 막 개망나니 동생은 아니고 중간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찰스 바스커빌은 이제 후손이 없어갖고 유일한 후손이 됐으니까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건너와서 이제 그 가문과 이제 유산을 상속받아요.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또 유산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영국으로 왔는데 일단 런던에 이제 처음에 와 있을 때 그 바텀으로 내려오기 전에 런던에 와 있을 때 호텔에서 막 신문을 오린 협박장을 받아요. 뭐 당장 떠나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에.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새 구두 한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씨 뭔 일이지? 그랬는데 갑자기 새 구두 그것도 한 짝만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또 낡은 구두 한 짝도 없어져요. 요거가 중요한 또 단서죠, 사실. 그렇죠. 한 짝씩만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새 구두가 아니라 낡은 구두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홈즈하고 왓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면 이 바스커빌가 그러니까 먼저 그 심장마비로 죽은 찰스 바스커빌 친구인 모티머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 찰스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고 헨리 바스커빌은 이제 협박장도 받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뭐 구두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돼갖고 홈즈한테 왓슨한테 조사를 의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런던에서도 약간 이제 그 사건이 좀 진행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홈즈가 추적을 하는데 뭐 저기 따돌리면서 범인 같은 사람이 따돌리잖아요. 따돌려갖고 뭐 거기다가 그러면서 그 범인이 오히려 얘기를 하죠. 뭐 내가 홈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부한테 얘기를 해서 따돌리니까 홈즈가 거기서 약간 이제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이게 뭐 나랑 거의 내가 얼마나 유명한 탐정인데 나랑 거의 뭐 맞서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뭐 심지어 내 이름까지 자칭을 해.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 되겠다. 내가 나서봐야겠다. 하지만 내가 바쁘다. 그러니까 왓슨 너가 이제 가서 뭐 먼저 그것을 좀 지키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왓슨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그 마침 또 다트모어의 근처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셀던이라는 흉악 살인범이 이제 탈옥을 해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 동네가 약간 인심이 지금 흉흉한데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홈즈의 명에 따라서 이제 그 저택에서 헨리를 보호하고 있는 왓슨은 우연히 이제 황량한 바위산 꼭대기에서 달빛이 막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뚝 선 한 산의 검은 실루엣을 목격을 해요. 이 사람이 혹시 살인범 셀던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뭐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줄거리 설계는 여기서 이제 끝내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이 도대체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며 뭐 누가 이제 헨리를 노리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데 뭐 하여튼 뭐 뒷얘기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홈즈 장편소설 중에서는 추리소설로서 완성도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꽤 있고 있으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이게 뒷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게 이제 단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사건에서 그 모리아티 교수랑 같이 이제 죽으면서 시리즈를 종결한 이후에 뭐 이게 독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마지막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설정을 출간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셜록 홈즈의 아까 전에 작품 중에서 처음에는 이게 셜록 홈즈의 모험이잖아요. 근데 이건 셜록 홈즈 회상록이잖아요. 회상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걸 회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난 도일이 머리를 잘 쓴 게 이 회상록의 형태로 이제 소설을 출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왓슨이 항상 화자잖아요. 회상록으로 소설을 써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홈즈의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언제 사실 이거 홈즈가 젊었을 때 얘기고 뭐 최근 얘기를 써도 되는 거고 시간대가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이제 메모랜덤 회상록으로 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바스커빌가의 사건은 오히려 마지막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설정을 출간한 건데 근데 바스커빌가의 출간 이후에도 계속 요구가 이어지니까 코난 도일은 아예 그냥 단편집 제목을 셜록 홈즈의 귀환으로 해버려서 모리아티 교수 사건 이후에 빈집의 모험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아예 홈즈가 그냥 모리아티 사실은 나는 살았고
모리아티는 죽었지만은 모리아티의 그 어떤 그 부하였던 부하. 예, 그 저기 뭐 그 저격수 같은 약간 모란 대령. 정확히 그 사람과 대결하는 예, 얘기로 예. 완벽하게 부활을 시키죠. 공기총인데 무지에 의한 살상력을 가진 공기총에 나오고. 정확히 하시네요. 맞아요. 예. 모란 대령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리고 이 작품이 그 좀 그 다른 소설보다 그래도 좀 추리소설로서 좀 이렇게 완성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전 장편들은 좀 이렇게 단편들은 추리소설인데 장편들은 사실 이렇게 약간 모험소설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바스커빌게는 완벽하게 추리소설적인 현대적인 추리소설적인 플롯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배경이 되는 뭐 바스커빌가하고 주변 항무지 이런 게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뭐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부르는 게 저번에 에거사 크리스티 말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한정된 용의자들만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그 사건이 벌어져서 외부인들의 침투가 없이 이 안에서 범인을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 미스터리 소설의 전형적 구조인데 요거를 일단 차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선사시대 유적이랑 뭐 이런 유적이나 뭐 무서운 전설 뭐 이런 뭐 기묘하고 음침한 뭐 주민들 약간 요런 추리소설의 그 훗날 뭐 나온 추리소설 정말 수천 편에서 써먹은 어떤 그런 그 클리셰들을 거의 최초로 선보인 추리소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도 뭐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고 다 풀리고 뭐 의외의 범인과 의외의 진상 뭐 그다음에 저기 바스커빌가의 정말 진짜 개가 진짜 어떤 그 정체 바스커빌가의 그 악마계의 정체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뭐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리소설 이런 뭐 요소들 때문에 그 평론가들로부터도 셜록 홈스 이야기 중에 가장 완성도 높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장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공포의 계곡도 좋아하는데 예 근데 이게 그 저기 그건 진짜 미국 애들 입맛에 맞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이거는 그 얘기를 그럼 먼저 할게요. 그게 그 주홍색 연구랑 사인의 서명이랑 공포의 계곡은 약간 1, 2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1부에서 사건이 홈즈가 해결하고 2부에서는 이제 그 범인의 이제 역사적인 내가 이걸 왜 저질렀나. 그래서 약간 구구절절한 사연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따져보면은 2부는 사실 없거나 좀 대폭 줄여도 사실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왜 이런 범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누구한테 뭐 이제 거기 뭐 몰몬 교회 어디에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막 이래서 내가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평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저기 바스커빌 가문의 걔도 약간 이것도 2부 구성이라는 게 1부는 뭐 런던, 2부는 다투모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부가 하나의 이야기로 딱 연결이 잘 돼 있고 뭐 그 범인의 뭐 구구한 뭐 과거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추리소설로서의 딱 그냥 정합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좀 독특한 거는 전반이랑 이제 후반에만 홈즈가 등장하고 그렇죠. 등장하지 않고 왓슨이 거의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왓슨이 화자 역할을 하거나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홈즈의 부탁이나 이런 걸 받아갖고 단순 그냥 심부름 약간 이 정도만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예 홈즈가 네가 가서 한번 뭐 이렇게 끊겼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아까 띵동 하면서 그래서 뭐가 떴어요. 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뭐 저기 왓슨이 약간 뭐 심부름 하고 약간 그 부탁을 받아갖고 이제 뭘 좀 구해와라 그럼 구해오고 어디 좀 갔다 와라 갔다 이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전권을 줘요. 네가 내려가서 좀 지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왓슨이 자기 머리로 뭐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홈즈가 와서 사실은 이거였어. 그래서 풀어주는 건 홈즈지만은 왓슨도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뭐 이번에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원래는 이게 홈즈가 등장하지 않는 다른 소설로 쓴 거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악마계라는 미신적인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습 같은 거잖아요. 구시대적인 뭐 그런 거에 맞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등장시킬 예정이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어차피 홈즈랑 비슷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내 인기 캐릭터가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다른 사람을 써?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냥 홈즈를 등장시킨 걸 그러니까 주인공을 집필 도중에 바꾸고 나중에 홈즈를 또 등장시켜갖고 바꿔서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뒷이야기 여기까지 잡았고요. 홈즈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 뭐 드라마 뭐 사실 이게 홈즈가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게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 픽션 캐릭터로 1위래요. 1200편 가까이 됐대요.
최근에도 뭐 셜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는 정말 초히트작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바스커빌가에게도 그 드라마에서도 한편 있어요. 예, 드라마도 됐었죠. 예. 그 드라마는 제가 그 소설 두 권을 제가 번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랑도 좀 해야죠. 그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랑 예. 그 마틴 프리먼인가 두 명 나오는 초히트 영국 그 BBC 드라마 작업하셨죠. 1편 셜록 사건 기록부 사건 수첩. 네. 그다음에 2편이 기억도 안 나네. 한지 오래됐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가 근데 총 4시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홈즈 시리즈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도 있고 오리지널 시나리오도 있고 한데 바스커빌가에게도 아마 거의 오리지널 스토리 거의 오리지널 가깝고 저기서는 이제 저기 뭐냐 초면가스 가스를 뿌려가지고 약간 이제 그 초면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환각 보기가 환각 그런 식으로 했었죠. 거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이제 스파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썼던 유명한 이야기 롱 디스턴스 콜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그것도 깜빡깜빡하네. 나 그거 봤는데 예. 뭔지 알겠어요. 예.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에가사 크리스티의 거기서도 이제 영국인인지 미국인인지 구별하는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 그거였죠, 맞아요. 그 변호사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장거리 전화도 이렇게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맞아. 그렇게 하는 그걸로 밝혀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이 어떤 뭐 같은 영어인데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바스커빌리에는 뭐 워낙 재밌다 보니까 뭐 저기 셜록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되 조금씩 다른 요소 좀 집어넣어가지고 토끼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재밌게 보시고 그런 분들 국내에 워낙 많으신데 이번에 기회에 한번 원작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